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희 이 유튜브,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동영상, 뭐, 쇼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란에다가, 제가 그 신비한 측백나무 오일의 효능과 효과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이 돼서 아마 이미 또 즐기고 아마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혹은 본인 주변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해다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국가 정체성 및 역사적인 정통성 확립에 있다 하겠습니다. 만일 이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적 정통성 확립에 있어서 단 1mm라도 벗어난 자는 현재 휴전 중인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는 지나갔다.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져서 이제는 그때의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과연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평가요, 판단이라고 저는 감히 힘주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짓밟았던 반역자들의 사례를 좀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면은 기탄 없이 저를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둘이 있고 셋이 있습니까? 둘도 없고 셋도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우리의 어머니의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근원이었다고 말하는 엉터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거짓된 그런 헛소리 궤변을 널어놓는 자가 아직도 있다라면은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역도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50이라고 하는 최초의 자유민주 보통 비밀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자유민주공화국이 성립이 되었는데 아직도 1948년 8월 15일이 이 나라의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들은 빨리 이 조국 땅을 떠나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국 평양으로 가든지 너네가 생각하는 조국 상해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하기 바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국가 정통성이다,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내 어머니의 나라, 나의 조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 나라가 세워진 헌법적인 가치와 그 기초 토대가 무엇인지 그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통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6.25 전쟁을 남침 전쟁인데 북침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죠.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전교조 세력들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 10월 폭동,
그 전통을 따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노동자 그 동맹이라고 하는 그 민평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다 온 한국의 민노총.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이 나라의 정통성이다라고 철없이 87년 이후부터 주장해온 정치권의 막대 먹은 자들. 대표적으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를 갖다가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과연 국가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국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대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1980년 광주에서의 사건도 다시 한번 들춰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뒤바꿀 수 있었던 것인가요? 이처럼 잔인무도한 북의 공산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망가뜨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바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헌법 개정함에 있어서도 헌법 전문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요, 북한이라고 하는 강도 집단, 또 종교적인 광신도 집단,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국제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잃어버리거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국민입니다. 머리를 모자 쓰고 뭐 예쁜 옷 입고 폼 잡으라고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머리를 달려준 거예요. 예? 머릿속에 그저 퉁퉁 부러터진 우동사리만 넣어놓고 어쩌면은 내 마누라 말고 다른 젊고 이쁜 여자 한번 농락해볼까? 내 남편 말고 어떤 젊은 남자랑 만나서 하룻밤을 즐겨볼까? 이런 똥같은 생각들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에 많은 이상 절대로 이 나라는 발전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랍니다. 때문에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청년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바로 한국에 오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돼 있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탈북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받는 바로 주민등록증과 그들이 대한민국이 찍힌 여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국가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는 이런 거짓된 세력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빨갱이 공산 세력들의 발호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죠?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뽑아서 그 씨앗까지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입니까?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의 총회 결의안 제195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을 받았고, 당시 55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찬성 48, 기권 1, 반대 6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친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옛날에. 네? 우리 김일성 주석님, 우리 김정일 원수님, 이따구 개소리 헛소리 망언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기 바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인공기를 개항하는 놈들이 없나, 한반도기를 걸어야 된다고 떠든 놈들이 없나. 역사 속에서도 체육 활동을 하면서 그런 미친 개소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이것을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이 행동과 이 과정을 굳이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분단된 한반도로 통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깡패들이, 불법 세력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한다 그러지만 저는 사실 평화통일이란 말보다는 우리의 월등한 실력으로 불법으로 강점당하고 그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잃어버린 땅의 회복이다, 수복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분명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국가인 애국가, 그리고 국기인 태극기, 그 다음에 수도 서울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인 무궁화가 있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해온 반역자들이 있죠.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심지어 김여정이에게 추파를 던지고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아첨해온 이 자들의 반역 행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역도 세력들, 간첩 세력들, 문재인을 지나간 2년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이와 같은 법조계 법꾸러지들은 자유우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좌파, 좌익 세력들입니까? 국민들에게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문재인이라고 하는 천하의 간첩을 단 한 차례 수사 착수조차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자유우파입니까? 아니면 좌익, 좌파 세력들입니까? 아니면 위장 우파, 유사 우파, 가짜 우파들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해지셔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수학을 잊어버렸더라도 함수는 기억하겠죠.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는요,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A 대 B 이코로 X 대 Y라고 하는 이런 항등식을 쓴다고 하면요, 문재인 대 윤석열 이코로 윤석열 대 한동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동훈이라고 하는 좌익 세력에게 대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현재의 국민의 눈을 속이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음침한 끼리끼리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 한동훈, 미래 대통령 한동훈 이러는 병신들이 소수 정당에도 많이 있어 왔어요. 한동훈이를 그렇게 빨고 국힘당을 빨면서 자유우파라고 떠들면 그게 자유우파가 되겠어요? 정말 머릿속에는 부러터진 우동사리밖에 없는 돌대가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자들을. 자, 김영삼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1993년 2월 25일
취임을 하는 날 김영삼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미를 표현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남산 외인 아파트를 파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일을 한답시고 그 중앙청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그 다음에 특급으로 쌀을 북한에 지원하느라고 친북 행각을 일삼아왔습니다. 김영삼이가 이런 짓을 한 덕분에 대한민국을 들락거렸던 이 쌀 수송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을 들락거렸던 한 녀석이 있어요. 바로 북한이 자랑하는 에이스 공작반 간첩이었습니다. 자, 그 간첩은 제 눈에, 제 손에 걸려서 결국 제가 직접 때려잡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놈에 대한 모든 관련된 서류처를 우리 대공수사국에다가 물려주고 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간첩을 잡았어요. 아마 그 간첩은 지금 어디에선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너 혹시 말이야, 미스터 김,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찾아와. 너 팔자를 고쳐준 사람이 나 아니냐, 이놈아. 그리고 너 이 자식아, 서울에서 왔을 때 너 내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했었지. 물론 그 돈이 내가 없는 데서 줬기 때문에 너한테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틀림없이 그 돈이 너한테 가야 될 돈인데 만약에 10장이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두세 장밖에 안 갔을 거야. 네, 그 돈을 건네줬던 자가 또 양아치였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자네 같은 사람은 지금 나 같은 공작관을 통해서 네가 간첩이라는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선가 네가 지금 네 마누라 성씨가 오씨지. 그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니까 개과천선하고 진짜 네가 조국이라고 말했던 북한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언젠간 내가 너를 만날 날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너를 체포해 준 우리 후배들에게 너는 이놈아 진짜 감사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김영삼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네 생각이 나서는데 네가 그때 이 쌀을 갖다 북한에 지원하는 일에만 와서 까불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를 몰랐지. 근데 네가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교포를 등을 쳐먹었잖니. 그지? 뭐 심청전 그린다 그러면서 뭐 만화 그린다면서 네가 돈을 많이 등쳐먹었던 일이 있지. 미스터 신 박사님한테는 어떻게 네가 사죄를 했는지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받아준 이상 개과천선하기 바란다. 또 헛짓을 하지 말고 너 이 자식아 네가 중국 사람이라고 거짓말 치고 여권 바꿔 치고 한 거 내가 다 알고서 너에게 그렇게 놈아 포섭을 제안했는데 너 북경 쿨론 호텔에서 나 만나서 소리 지르고 지랄했던 거 기억나냐?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너 같은 놈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이 나라에선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놈들이 너희들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러나 결국 너희가 진짜 우리 자유우파로 전향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간 나와 내 수하들, 내 친구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김영삼이가 민족을 앞세우더니요. 93년 3월 19일에는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라는 자를 북송을 해서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인모는 나중에 평양 가서 아주 대접을 받고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보다 앞선 93년 3월 11일 김영삼이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 바쳤던 효자 이 이인모를 북송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12일 김일성이가 NPT, 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조약을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당시 미국에서는요,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 김영삼의 이와 같이 이런 패역한
무도한 행위와 결정을 보면서요, 정말 몹쓸 놈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그 당시 빌 클린턴 미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북한의 아,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나가서 핵을 만든다 했을 때 바로 영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김영삼은 절대로 우리 민족들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개소리 망언을 짓거리면서 결국에 김대중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결국 김대중이가 수억 달러의 돈을 북한에 갖다 주면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자, 그렇게 예, 김대중이는 1998년 8월 5일 민화협 준비위원회 출범식 단상에서 김대중의 한 짓은 바로 뭐다?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한반도기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김대중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북조선의 국민이었다. 김일성의 밥풀떼기였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북한에게 애걸복걸 해가면서 돈 갖다 바치고 물자 바치고 이러면서 이루어낸 게 뭐예요? 2000년 6월 15일 날 6.15 김대중의 6.15 선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6.15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이란 자 역시 평양에 내리자마자 누구의 차를 타죠? 맞아요. 김정일의 차를 타고 대한민국 경호원들이 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김정일에게 한 얘기는 낮은 단계 고연방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집안 식구로 살아나가자. 내가 죽어도 꿈에도 소원이 북에 와서 사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김정일이는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당신의 입국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북에 와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북조선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엘리트 요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중은요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하고 6.15 선언을 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그 밑거름을 깔았고요. 또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아주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줬던 그야말로 반역의 중심에 서 있던 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도 김대중 그리고 임동원 그리고 서훈 박지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흡수한 자다. 여기서 흡수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의 지시와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복명복창을 잘하는 우리의 양순한 어린아이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대중은 갔다 와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의지도 없다고 했지만 또 큰 뻥을 친 게 있었죠. 어떤 개뻥이죠? 김정일이가 서울을 답방한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개소리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나중에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6.15 행사를 하고 난 김대중은 9월 초 9월 2일 날 비전향 장기수를 또 나머지를 북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 손성모 등 63명을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들의 뒤를 이은 노무현은 어땠을까요? 2005년 8월 14일 상암동에서 8.15 대축전 남북 통일축구대회에서 인공기만을 개항하고 태극기를 박탈해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에 이어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도 평양을 가서 노무현 14선언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며 적극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구현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이런 개소리 헛소리를 짓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다라고 마치 북을 위해서 자신의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자랑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노무현 사망 2주기 추도식에서 한명숙이라는 저 북의 간첩은 태극기를 짓밟고 노무현 영전의 조화를 헌화하고 묵도를 하는 이런 추도식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북 좌익들의 민낯이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대통령 권좌를 찬탈한 자가 있죠. 누구죠? 문재인이었습니다. 자, 문재인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미국의 조야에서 북한, 노스코리아의 에이전트라고 고든창 변호사도 일찌감치 인정을 해준 국제적인 간첩 신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재인이 종북 행각을 벌여온 것을 보면요. 2017년 9월 21일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은 한반도 남쪽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촛불 혁명 정권임을 전 세계에 부각을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촛불 혁명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미국에서 정말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다가 2018년 4월 27일은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통일 3대 헌정이 다 파기가 되고 그 기념탑조차 다 부셔지고 없습니다, 평양에는. 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고 헛소리 망언을 하고 다녔던 게 문재인이었는데, 자, 이제 한술 더 뜹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올라가서 남쪽 대통령 연설을 하죠.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건네준 USB를 통해서 이미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체들 현장에 소스 코드를 제공받고 그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LIG 넥스원, 한화 디펜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등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각각의 공장에 대해서 해킹을 이미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중수로 발전소는 다 파괴 없애버리고 북한에다가는 중수로 발전 방식을 설치하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북에게 돈을 암호화폐 형식으로 전달해주는 완벽한 퍼펙트 플래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중수로를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를 염탐할 수 있게 소스코드를 준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통령 기록무실에 삭제함으로써 김정은을 안심시켜줬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문재인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항목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9.19 선언이라는 이런 개소리를 개수작을 하면서 군사 합의서를 교환하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과거 김대중이가 했던 것과 똑같은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뻥이랐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의 청년들을 강제로 포박해서 그들에게 16명을 죽였다 어떠자 이렇게 하고 살인죄를 씌워서 강제로 북송을 하였죠. 그리고 2020년 9월 22일에는 해수공무원 이대진 씨를 마치 노름빛이 있어서 북으로 도주하려 했던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이대진 씨를 폄하하면서 월북을 조작했고 관련된 비밀 첩보를 전부 삭제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습니다. 자, 거기 이어서 2020년 12월 14일 김여정이의 그 주둥이에서 나오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것, 즉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이것을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제정을 하죠. 더 나아가서 2020년 12월 20일에는 북의 호위사령부의 젊은 청년 장교 4명이 일본 쪽으로 탈출을 하고 가던 작은 목선을 납포하는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당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치밀한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북의 호위사령부 젊은 청년 장교 4명의 그 비극적인 죽음, 이 이야기는 제가 또 이어지는 다음번에 바로 별건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지나간 몇 년 동안에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런 자들이 행했던 일들의 아주 편린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몇 조각이 지나지 않은데 이와 같은 거짓된 세력들, 국가의 정체성이 없는 세력들, 국가의 역사관이 없는 모호한 좌익, 좌파, 좌경화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고 난조를 당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일부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김영삼, 김대중, 특히 김대중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김대중의 얼라들, 김대중 키즈들 아닌가요? 아닙니까? 역시 한동훈이도 역시 김대중 선상을 존경해 마지 않는 얼라들 아닙니까? 때문에 광주 정신을 굳이 하지 말아야 될 텐데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주장을 둘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루지 못한 광주 묘역 3년 개근상도 받는 이런 지경에 올랐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나라 정권이나 이 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는요, 자유민주 세력이 도살을 당했습니다. 압살을 당해서 그야말로 대량 학살을 당하고 지금 거의 씨앗조차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동훈 똑같은 좌익 사상, 좌파 사상, 김대중 사상을 갖고 있었기에 대통령 윤석열은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대표 등등을 하면서 둘이 원수가 돼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 윤석열 이코르 윤석열 대 한동훈 똑같은 관계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정신들 차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